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박소연입니다. 다양한 중독 행위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음주와 스마트폰 이용을 중점으로 코로나19 이후 중독 행위의 현황, 중독 행위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대처 방안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음주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1년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1년 시기 코로나19 시기 동안 음주 빈도의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음주량의 비율도 코로나19 시기 동안 증가했습니다.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코로나19 이후에는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음주를 하는 장소도 코로나19 이전에는 식당, 주점 등 밖에서 술을 마셨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자신의 집,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이후 혼자 마시는 술, 혼술과 집에서 마시는 술, 홈술이 증가하면서 음주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유행 전후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 현황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전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과사용 그룹의 경우 2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학습에 오락이나 여가 목적으로 영상을 이용한 시간, 즉 스크린 이용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보면 코로나19로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의존 위험군은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감소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청소년의 과의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척도는 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요인으로 열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시면 총점을 계산해 주시고요. 성인의 경우는 총점이 29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보면 스마트폰 이용량이 증가한 콘텐츠는 영화, TV, 동영상, 게임, 메신지 등이고요.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영화, TV, 동영상 시청이 늘고 개인 메시지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음주와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여행 제한, 물리적, 사회적 교류 제한 등으로 사회적 단절이 생기고 이에 따른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이론은 자가 처방 가설로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가 음주를 처방하여 음주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상적 인터넷 사용 이론은 부정적 삶의 상황,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 접촉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음주와 스마트폰 이용은 스트레스 또는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는 부정적 대처 기제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주는 신체의 거의 모든 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술을 마실 때마다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과음은 면역 체계를 악화시키고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에 대처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과음은 코로나19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인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의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음주는 생각, 판단, 의사결정 및 행동을 바꾸고 배우자 폭력, 성폭력, 청소년 폭력, 노인 학대 및 아동 폭력과 같은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주는 공포, 불안 또는 우울감을 심화시키는데 특히 격리되어 있을 때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음주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술을 마실 경우 최소량의 음주만 하고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주를 감정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립과 음주는 자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살 생각이 든다면 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혹은 가까운 사람이 음주 시 통제 불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음주 중 흡연, 흡연 중 음주 모두 피하십시오. 흡연은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복잡하고도 위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집에 비축하지 마십시오. 이내 잠재적으로 당신의 음주량과 가족 구성원의 음주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인터넷 게임 장애, SNS 중독 위험이 증가합니다.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 거북목 증후군 등 신체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증가하고 우울증, 충동성 등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커집니다. 스마트폰 이용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을 알아보면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이용에 소비하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기 바랍니다. 일과 사이에 잠시 생기는 자투리 시간에 스마트폰 이용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생각을 메모하는 등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 식탁 위, 침대 위, 책상 앞 등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구역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음주,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나 자신의 상태를 알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